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방금 전에 나스닥이 끝났는데 또 3%대 급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솔직히 저도 좀 긴장이 돼가지고 이거 이제 진짜 미국 주식 이거 어떻게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잠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저도 출근을 해가지고 뒤척뒤척 거리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말 미국 주식은 이제 끝난 건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가요 200일선 이상에서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200일선 이하로 내려왔다.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시즌 종료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독일 금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독일 금리가 이슈예요. 왜냐하면 독일 금리가 단기간에 무려 40bp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40bp나 상승한 거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S&P 500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최근에 크게 하락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200일선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200일선을 위협했을 때가 2023년 10월 달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지금 200일선을 위협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효친 클럽에서 어젯밤에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러시아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주식이 최근에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이외의 자산 중에서도 살만한 게 있다라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를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왜 러시아를 사야 될 것 같냐? 최근에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북극 항로가 이제 열리면요. 여기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네덜란드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밑으로 가서 꼬불꼬불 여기를 지나쳐 수에즈 은하도 통과시켜줘 마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러면 러시아의 위치가 진짜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오히려 러시아의 위치는 시원해지는데? 살만한데?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서 러시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혈전,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이게 설전을 벌이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미국이 저렇게 러시아 편을 들어주지?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도 투자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진짜 미국 주식 끝난 건가요? 이게 진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주식은 어떤 주식이길래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독일 금리가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독일에서 돈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독일 정부가 이제 드디어 재정 정책을 써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왜요? 그랬더니 젤렌스키 당하는 거 안 보이냐? 러시아 지금 국방비 지출 안 하면은 큰일 나게 생겼어. 근데 돈이 없는데요? 그럼 빌려서라도 해야지 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리도 급등하고 주가도 급등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지금 독일에서 경제 상황은 진짜 안 좋아서 벌써 5년 동안 경제 성장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식이 오를 수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포함해가지고 중국 때문에 공장 문 닫아야 되는데 무기 만든다고? 땡큐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주가도 오르는데, 자, 그럼 이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독일 주가도 올라, 러시아도 좋아, 중국도 좋아. 그런데 미국이 그냥 약세장으로 간다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요한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 주식이 지금 최근에 왜 빠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 전부터 뭔가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을 팔고 왜 빠졌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뭔가 이유 때문에 막 미국 주식을 팔아 제끼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게 GDP Now라고 하는 미국의 GDP를 추정하는 그 지표일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것처럼 얘가 한 3% 정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지금 마이너스 3%예요.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근본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상품 수지,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GDP가 꼬라박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골드박입니다. 미국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가지고 평소보다 20배 많은 금을 수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반영되면서 GDP가 급락할 거라는 전망들이 반영되는데, 아니 그것 때문이었어? 그럼 내가 주식을 왜 팔았지? 라는 생각을 알고리즘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즌 오프인 줄 알았는데 오프는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로 9% 정도 상승하고 있어서 정말 지금 지긋지긋했던 하락장이 좀 진정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크립토 서밋이 드디어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이 시즌 오프는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남으시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